하반기 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교육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반기 끝났으니까 하반기 남은 시간 동안에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내용을 일단 1월 달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표시를 해두라고 그랬죠. 다시 읽어야 될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들. 그래서 지금쯤 한번 이전에 읽었던 내용을 복습을 한번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읽으면서도 마찬가지로 다시 마지막까지 한 번 더 봐야 될 작품을 체크를 해 두었다가 다시 보지 않아도 될 작품,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대딱 봐도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시험장에서 충분히 답을 쓸 수 있으니 두 번, 세 번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한 번 봐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됐다라고 하면 지금쯤 한 번 더 봐줘야 되고, 그걸 다시 복습을 할 때 한 번 정도는 더 봐야 되겠다 하는 작품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작품도 한 번 더 체크해서 마지막 시험치기 한두 달 전에 한 번 더 보는 그런 그 과정이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는 새로운 작품들을 쭉 읽어왔다면 이제 하반기는 그런 작품들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복습을 하면서 동시에 시험 보기 전까지는 계속 새로운 작품들을 읽어가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작품들을 읽어야지만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그 새로운 작품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시험장에서 그 상쇄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계속 기존 작품만 보다 보면 갑자기 보지도 못한 작품이 딱 눈에 나오면 당황스러워서 못 푸는 경우도 있어요.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새로운 작품들을 시험 볼 때까지 쭉 계속 보되, 이제 다만 상반기에 했던 작품들에 대한 복습이 하반기에는 초반기에 반드시 한번 필요하다.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이제 2, 3개월 지나고 나서부터 나머지 한 2, 3개월은 이제 지금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시험에 대한 답안 쓰는 요령에 대한, 그리고 시험을 어떻게 이제 요령껏 풀 것인가에 대한 마지막 최종 여러분들이 점검이 필요하니까 남은 시간 동안에 그 하반기 동안에 그런 구상을 가지고, 물론 각자가 조금씩은 개인적 진도에 따라서 또는 개인적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서거정의 글을 보았는데 태평 하나 걸기 전만 조금 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워낙 내용이 많지만 그 중에 일부만 한번 재밌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자, 유일수령이 어떤 한 수령이 대객 참품 정의 삼품하고, 이거 지난번 거니까 그 없는 사람들은 저기 가서 프린트 받아 와요. 수령이 대객 참품, 참품 자체는 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는 반찬 또는 반찬거리라는 거예요. 자, 대객 손님을 접대하는데 반찬이 정의상품, 상품으로 정하다. 세 가지 등급이죠. 세 가지 등급으로 정했다. 그래서 상약, 읍인, 일찍이 읍 사람들과 약속을 하였다. 이때는 상자가 일찍이라는 뜻도 되지만은 상이라고 봐도 돼요. 이렇게 이 상자하고 통하니까 늘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다라고 해도 되고, 일찍이라고 하면 그 전에 이렇게 약속을 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상관성은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 마을 사람들하고 손님이 올 때 어떻게 대접할 거냐, 손님 대접에 대한 것인데, 첫 번째 욕후향자 즉 문미하고, 자, 욕후향자 말 그대로 향자가 음식을 보내주는 걸, 접대하는 걸 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텁게 접대하고 싶은 사람이라 즉 면, 문미 어루만질 문자예요. 눈썹을 어루만지고, 눈썹이 제일 위에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최상품의 음식을 내와라 이런 뜻이. 차 즉 문비하고, 다음이라면 코를 만지고,
눈썹 밑에 코가 있죠. 타 차적 그러니까 아니죠. 문인에 턱이 있자니까. 다음이라면 턱을 만졌다. 가장 아래는 이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 마을 사람들하고 약속한 내용이 의빈하고, 사실은 마을 사람은 아니고 의빈해봐야 이제 자기를 음식을 가져오는 사람들이겠죠. 매객내, 그래서 늘 손님이 올 때 향의 풍쇠라고 있다 말해요. 이때는 향의 풍쇠, 음식을 향 대접하는 의, 법도의, 거동의, 행동의. 그래서 향의 하면은 대접하는 법도, 대접하는 행동. 풍은 많은 거고 풍성한 거고, 쇠자는 줄어들 쇠자죠 이때는. 그래서 많고 적다 직역하자면, 그래서 매 늘 손님이 올 때 접대하는 법도의 풍성과 쇠, 줄임은 직역하자면 그런 말이에요. 의역하자면 손님을 대접할 때 많이 할 것인가 적게 할 것인가는 2차 위험, 이의 유비니까 이것을 증험으로 삼았다. 자, 유일객, 어떤 한 사람이 나그네가 상문 기어한데 일찍이 그의 말을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읍, 읍에 이르러 한헌 필취자라가, 한헌 많이 나왔죠. 춥고 헌 덥다라고 해서 인사말을 한헌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헌필 하면은 인사가 끝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사가 끝나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야기한 거, 요즘 더운데 어떻게 지내시냐 이런 게 한헌필이에요. 취좌, 명사가 돼야 되겠죠. 자리에 취 나아갔다가 견태수 문기하고, 태수가 그 턱을 문 만지는 것을 보고는, 그러면은 가장 하급의 음식이 나오잖아요. 피석청활, 자리를 피하여라고 할 때 피석청은 뭘 말하지? 피석은 공경의 표시를 말하는 거예요. 자리를 피한다 이 말. 앉아 있을 때는 일어나는 거고, 서 있을 때는 약간 앞으로 나오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공경의 표시로 자리를 피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알아야 돼. 의미. 피석이라는 말은 상대를 공경하기 위해 쓰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청하기를 숙참 교분하니, 숙 일찍, 참은 참여하다죠. 교분 자체는 서로 우리말로 하자면 사귀는 거예요. 만남을 가지는 거니까. 서로 사귐에 참여했으니, 이 말은 일찍부터 우리가 서로 알고 지냈으니 이 말인 거예요. 원주인 긍지 이민이다. 원컨대 주인께서는, 자, 긍지, 그것에 아니 긍자는 원래는 하려고 할 긍자죠. 그러면 욕자고 똑같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 요거하고 똑같으니까 뒤에 다로 끝나는 소수로가 와야 되지. 근데 지자가 와버렸으니까 이건 이 자체가 지자 앞에 있으니까 소수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수긍하다, 긍정하다. 그러니까 원컨대 주인께서는 직역하자면 이미 눈썹으로써, 자, 그것을 수긍해 주십시오. 직역이에요. 그럼 눈썹으로써이면 눈썹을 만지는 것으로, 진짜는 뭐예요? 음식물을 수긍해 달라라고, 인정해 달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자면 눈썹을 만져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상급의 음식이 나오니까, 그 소식을 듣고 수난연하여, 수령이 난, 풀킬 난자인데 연자가 의태어니까 얼굴이 빨개져서 잔품, 음식이 심성, 매우 성대하였다. 그래서 아주 많은 음식을 차려주었다 해서 유명한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인데, 근세유 1, 2 성주자가 근세에, 자, 한 관리가 성이 출신 자가 있어서, 자, 풍이 자체가 풍채니까, 풍채가 아름다웠다.
요즘 말로 핸섬한 남자였다 이 말이에요. 일일 어느 날 투숙일 촌사니 한 촌사 마을 집에 투숙했더니 적주가 초녀라. 마침 적자죠. 마침 주인집이 딸을 초는 초례라고 해서 그 결혼식 때 여인이 아내가 신부가 신랑한테 술을 따르는 것을 초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혼식 하다라고 하면 돼. 초자가 나오면. 마침 주인집이 딸을 시집 보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주기 점여력하고 이 주씨상을 가진 관리 주씨가 기 바랬다. 무엇을 점여력. 여력 자체는 남은 역, 찌꺼기라고 해서 남은 술을 여력이라고 그래요. 남은 술을 적실 점자죠. 직역하자면 남은 술을 적시기를 기 바랬다. 뭘 적시는 거야? 목을 적시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남은 술을 적시다 이 말은 술을 먹기를 바랬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간좌 석말이라 이때 간자는 끼이다 간, 끼일간. 그래서 간좌하면은 끼어 앉다, 사이사이에 앉다 이 말인 거예요. 말좌, 석말, 자리 끝에, 말석에. 석말이나 말석은 같은 말이죠. 그 잔치 자리 저 끝쪽에 끼어 앉아 있었다. 야가 밤이 기심하여 이미 깊어서 중빈 계산하고 여러 손님들은 다 흩어지고 신서 피주하고 신랑은 신서 사위서자니까 신랑이 피주 이런 것도 술에 당하다라고 해서 술이 흠뻑 취하다라고 하는 말을 피주라고 해요. 피주보다는 사주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술에 의해서 식힘을 당하다라고 해서 사주도 술이 흠뻑 취하는 것을 사주라고 그래요. 사기열전에 보면 사주난근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주난근, 술이 취한 사람은 가까이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고주망태가 되어버린 사람은, 그래서 예를 지킬지 모르는 사람은 가까이 하기 어렵다. 근데 피주하고 사주하고 좀 다른 게 이제 피주는 술만 흠뻑 취한 건데 사주는 술이 취해가지고 좀 난장판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신랑이 술이 취하고 주독제 빈석하니 이 주씨만이 홀로 손님 자리에 있으니 주가 오인 위 신서하여. 오인은 착각하다죠. 자, 주가 주인집은 착각했다. 뭐라고? 위신서 신랑이라고 착각을 하고는 입지 인사를 하고 입지 그를 들여보냈다. 이런 읍자 자체는 우리말로 하자면은 진짜 인사하는 게 어디 있겠어. 그냥 예를 표하려고 하는 말이 안내를 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입지할 때 입은 어디야? 신혼방이 신혼방. 신혼방으로 들여보냈다. 신랑이 바뀌어버린 거야 지금. 미칠 비자주 이때는 미치다 급자고 똑같아요. 새벽효 새벽에 이르러 주옹 지지하고 주인집 옹은 높여서 하는 말이니까 주인집 어른이 그 사실을 알고는 욕축지 그를 쫓아내려고 하니 주 종출배왈 주씨가 종출 따라 나와서 아마 방에 들어와서 그랬나 보죠. 그러니까 따라 나와서 배절하며 하는 말이 여자 지도는 일여지 제면 여자의 도리란 한 번 여지 누군가와 그와 가지런히 하다. 그 말은 뭐 가지런히 누웠다 이 말이에요. 한 방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종신불계 죽을 때까지 불계 고치지 않아야 하니 즉 그 하룻밤 잔 사람과 이제 절개를 지켜야 되니 일실기행이면 이걸 한번 그 행실을 잃어버리면 이라고 하는데 여기 실행 자체가 단어의 실행
실행 자체가 잘못된 행실이나 또는 여자의 부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권력인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실행을. 그래서 한번 그 행실을 잃어버리면 이 말은 여자가 한번 부정한 짓을 해버리면 중사, 치위, 기부라. 상사, 중사, 하사가 있어요. 사는 최상의 상사, 중사, 하사가 있는데 상중하에 여기 지금 중간급의 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중사 또 취 기부 그 남편이 되는 것을 취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행실을 잃어버린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삼는다면 중간 정도 되는 남자들도 부끄러워한다. 그러니 탈라 영절진하여 영절 이때 영자 아름다울 영자예요. 그래서 영절하면은 아름다운 절개, 훌륭한 절조 뭐 이런 거예요. 아름다운 절개를 지킨 사람을 나에게서 뺏어서 이거 그럼 여기 영절지는 누구를 말해? 자기 딸을 말해요. 지금 그 주인의 딸 빼앗아서 위피 휴행지부면 저 행실이 이지러진 부인으로 삼는다면 이 말은 뭐예요? 남의 부인이 되면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남자를 두 번 섬기는 게 되죠. 그럼 휴행이 되어버리는 거야. 사실은 휴행이 아니고 실행이라고 써야 되지. 앞에 나왔던. 근데 앞에서 실행은 이미 나와버렸는데 또 실행을 쓰려니 그러니 재미가 없어서 휴라고 쓰는 거야. 이지러질 휴라고. 그러면 실행이나 휴행이나 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자, 부인이 된다면 불력 좌호와 가끔 나와요. 왼쪽 좌자도 되지만 아래라는 좌자도 되지만 그릇자 잘못 그릇되다라는 좌자도 있어요. 또한 그릇된 게 아니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저의 부인으로 그냥 있게 해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그랬더니 타설 양구왈 타설 자체가 탄식할 타자에 혀설자니까 혀를 탄식하다 말이 이상하죠. 사실은 타 하나만 해도 탄식하다라는 뜻이 되는데 뒤에 양구라는 글자가 두 글자야. 그러니 거기에 맞추려니까 타설이라고 쓴 거예요. 혀를 탄식하다 이 말인데 우리말 그냥 탄식하다 이런 말이에요. 양구 한참 있다가 말하기를 위지 나하오 그 일을 위지 그 일을 직역하자면 하는 것이 나하 어찌할까 직역하자면 위지 그것을 위하는 것 나하 어찌할까죠. 우리말로 그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라고 말하고 수정이 생구라 마침내 생구가 되는 것을 정했다예요. 생은 사위, 구는 장인. 그래서 장인과 사이가 되는 것을 정했다 이 말이니까 또는 뭐 정해서 이렇게 해도 돼. 정해서 사이와 장인이 되었다. 그 뒤에 이 주시성을 가진 사람은 입문호, 문호를 세우고 자손 번성, 자손들이 번창하였다. 문호를 세웠다라는 것은 집에 가문을 일으켰다 이 말인 거예요. 문과 호를 집에 딱 세웠다 이 말은 가문을 일으켰다. 자, 세 번째도 재밌는 이야기인데 유일 달관이 어떤 달관 높은 벼슬이 달관이죠.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이 미달시 아직 벼슬이 높지 않았을 때 상기우의 출교라 늘 소를 타고 출교 성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인기지와 어떤 사람이 그를 나무라며 말하기를 나무란 것보다 뭐 놀리다 정도거든요. 놀리며 말하기를 하불기마이 우와 어째서 말을 타지 않고서 소를 하고 끝이죠. 기자가 빠진 거죠. 소를 타느냐 기우
자, 보통은 소를 타지 않고 양반들은 말을 타죠. 그러니까 왜 말을 안 타고 소 타냐 하고 이제 놀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마자 오야라. 말은 오다. 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례할 때 그 12지에 말은 오라고 그래요. 오. 그죠? 그래서 말은 12지로 따지자면 오다. 자, 축두 위오. 줄일 축자죠. 웅크릴 축자죠. 머리를 웅크리면 위오, 오가 된다. 이게 뭐냐? 소우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건 이건 뿔인데, 소뿔인데, 이거 여기 나와 있는 소뿔인데, 이제 뭐라고 생각했느냐. 요 부분을 머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웅크리면 어떻게 해요? 쑥 들어가 버리지. 그치? 그래서 요 고이약이에요. 여기. 머리를 이렇게 줄이면, 쑥 웅크리면 뭐가 된다? 오라는 글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출두 위우. 근데 머리를 밖으로 쑥 내밀면 뭐가 된다? 위우, 소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요걸 가지고 차오 출두 상냐라. 자, 이것이 나의 출두하는, 지금은 오지만은 말이지만 나중에 언젠가 머리를 쭉 낼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낼 때의 나오면 뭐가 되는 거야? 소가 되지. 그래서 내가 지금 소를 타고 있다라는 거야. 언젠가는 머리를 낼 텐데 그 내는 소를 타고 있는데 출두라는 표현을 알아야 돼요. 밑에 주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 달인가 한번 나왔어요. 이거 출두라고 하는 말은 출일두지라는 원말이에요. 출일두지. 자, 이걸 다른 말로 출두지, 출인두지, 출일두라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쑥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한 단계, 한 등급 정도 더 뛰어날 때 표현을 출두, 출두지, 출일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써요. 가끔 나오니까 기억해 둬야 돼. 이것이 나의 출두하는 상이다. 머리를 다른 사람보다 한 단계 더 이렇게 쑥 내미는, 즉 더 뛰어나게 만들 수 있는 앞으로의 형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라고 하니 인객이, 사람들은 모두 기이하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후 탈지 달두. 뒷날 탈, 진짜 벗어나서 지 이르렀다. 탈지. 이 탈할 때는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난 거예요. 지는 어디에 이르렀어요? 달두. 달두라는 단어는 없어. 여기서 여기는 나온 거예요. 달은 통달한 거고, 두는 아까 나왔던 출두할 때 그 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두 자체가 여기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뒷날 벗어나서 말 그대로 머리 하나가 더 쑥 나오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해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다. 남보다 더 뛰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자, 그 다음 볼까요? 유 장신자 기 외자하여. 어떤 장신이, 외자, 외는 난장이 외자니까 난장인 사람을 놀리며 작시, 시를 짓기를 착딥 영수지하고 삿갓을 착 쓰면, 둘을 착자니까, 입을 착자니까 삿갓을 쓰면 그 삿갓의 각근이 수지 땅에 들이우고, 사람이 작으니까 삿갓 끈이 땅에 닿는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인신공격이 심하죠. 요즘 말하면. 천화 이 몰두라. 신을 천자죠. 원래는 뚠을 천자인데 신을 신으면 이미 몰두, 머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그런 건 아닌데 신을 신자마자 머리는 보이지 않도록 쑥 들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로봉 우적수. 길에서 소
자취의 물을 만나면 직역하지죠. 직역하면 길에서 소자취의 물이라고 하는 건 소가 한번 이렇게 발자국을 딱 남기면 거기에 물이 고인다 이 말이. 그 물을 만나면 이 말이. 소 발자국에 고인 물을 만나면 욕도 개위주라. 욕도 건너가려면 개가 위주된다. 개는 지푸라기 개, 티끌 개 이런 거거든요. 지푸라기가 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은 지푸라기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될 정도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실제 일어나는 건 아닌데 그렇게는 불가능하죠. 그만큼 키가 작다라고 하는 걸 놀리려고 하는 말이. 그랬더니 그 나그네가 아니죠. 어디 갔나? 그 대답하기를 마자 아닌데 그 다음이네. 외자 차왈. 자, 그 난장이가 차운하기를 이제 그러면 여기는 키 큰 사람에 대한 또 그 놀림이 들어가야 되겠죠. 개금욕 로각하고 이불을 덮으면 다리가 나오려고 한다 이 말이. 너무 키가 크니까. 이복 선 타두라. 집에 들어가면 먼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머리가 칠타자예요. 원래는 머리가 친다 이 말은 머리가 그 방문에 부딪힌다 이 말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 참각 방 입곽하고 다리를 참 배워야지만이 방 그제서야 입관 곽이죠. 관에 들어갈 수 있다. 죽어서 관에 들어갈 때도 키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해요? 다리 잘라야 들어갈 수 있고 굽히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 놀리려고 하는 말이니까. 월쪽 가탱주라. 월쪽이라는 건 벨월자예요. 다리를 베어서 그 다리로 가탱주 버틸 탱자예요. 배를 버틸 수 있다. 여기 원래는 월주라고 하는 것은 5형 중에 하나죠. 우리 맹자에 나오죠. 5가지 형벌 중에 5형 중에 하나가 다리를 잘라버리는 뒷발꿈치를 베어버리는 형벌이에요. 여기서는 진짜 다리를 자르는 거예요. 다리가 기니까 그 다리를 잘라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탱주 배를 지탱하 간다라는 건 원래는 그 중국의 고사에 보면 아주 옛날에 이 하늘을 버티고 있는 게 뭐가 버티고 있느냐면은 자라가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라. 이 자라가 내 다리로 하늘을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라 다리가 아주 굵어서 그래서 요 버틸 수 있는 다리로 쓸만하다 이 말이에요. 워낙 커서 길어서. 자,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였는데,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유일호장이 용감할 호자죠. 어떤 한 용감한 장군이 장병극하니 이때 장은 장차죠. 장차 병이 심할 극자죠. 병이 심해지니 앞에 장은 명사, 뒤에 장은 부사. 청의 진지, 의원을 청하여 진찰할 진짜죠. 자기를 진찰하게 하였다. 이때 진짜는 장군을 말하는 거죠. 좌대록 우금슬하고 분대네. 대록이 아니라 분대는 가루분자의 대자가 눈썹을 칠하는 그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눈썹에 바르는 목. 그래서 분대는 화장을 말해요. 화장. 자, 분대 화장을 왼쪽으로 하다. 그럼 화장은 당연히 누굴까요? 여자 또는 미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녀를 왼쪽에 두고 오른쪽에는 금과 슬을 오른쪽에 두고는 지금 아픈데 진찰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미녀들을 좌쪽에 두고 오른쪽에는 악기를 두고
주육 나전이라 술과 육 고기가 반찬이 안주가 라전 앞에 벌려져 있었다. 그러자 의원이 말하기를 여욕 리병이면 만약 병을 고칠 리자도 있다는 다스릴 리자니까 병을 다스리고 싶다면 의선 거차등물이라 마땅히 먼저 차등 이런 것들의 물건을 버려야 합니다. 라고 하자 그 호장이 용감한 장수가 오지욕 연조석지 명자 연명이라고 하죠. 연명은 목숨을 느릴 연자, 목숨을 더 오래 부지하는 것. 내가 조석의 목숨이죠. 질각하자면 아침 저녁의 목숨을 느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아침 저녁으로 더 목숨을 길게 연장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정위, 바로 위 때문이다. 정위, 이때 정은 바로 강조예요. 차등물, 이런 등등의 물건 때문이다 이 말은. 그러니까 차등물이라는 것은 미녀와 그다음 음악 악기와 그다음 술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사 거지면 여사 만약 거지 그것들을 제거해 버린다면 수향 100년이라도 비록 100년을 누리더라도 오불용나라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때는 바라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라고 하니 의소이 테라 의원이 웃으면서 물러갔다. 재밌잖아요. 이것들을 즐기는 바람에 술 많이 먹고 여자 즐기고 그 다음에 음악 즐기고 하는 바람에 병이 걸렸는데 그것들을 빨리 치워야 오래 산다라고 하니까 그걸 누리기 위해서 지금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운동하고 끝나고 술 먹는 사람들한테 야, 왜 그러면 운동하고 술 먹냐? 그러면 다시 영 상태인데, 그죠? 그럼 운동 안 하고 술 안 먹으면 되지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술 마시려고 운동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서 옛날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가 서거정 이야기에서 다음으로는 강희맹 이야기도, 강희맹도 한 번씩 시험에 출제되는 인물이어서 언제 다시 나올지는 사실 알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또 주목해서 봐야 될 인물이라는 거. 일단은 시가 좀 길기는 한데 지난번에도 장시가 또 새롭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한 편 정도만 살펴보죠. 송전라 이 절도숙기, 전라 다음에 이숙기라는 사람이고 거기는 절도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절도사죠. 그러면 전라도 절도사로 가는 이숙기라고 하는 사람을 전송하면서, 그러니까 절도사니까 요즘 말 무장이 무장, 문신이 아니고 무신. 장군, 바로 나오네. 장군 발백마하고 장군께서 발백마, 흰 말을 일으키다 발자, 일어나다 발자니까 흰 말을 일으키고 직역이죠. 일으켜서 뭐 하려고? 타려고죠. 그러니까 장군께서 흰 말을 일으키고 라는 말이지만 흰 말을 타고 거향 천남극이라, 천남 하늘 남쪽 그 끝으로 향하여 가다. 거향은 여기 나와 있는 전라도니까 남쪽이죠. 전신 도시 담이요. 전신 온몸이, 도시, 도자가 모두 도자예요. 도시하면 모두이다. 담이다. 온몸이 다 담이다. 담은 우리가 쓸개지만은 이 쓸개는 용맹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온몸이 다 담이다, 온몸이 다 용맹함이다라는 말인데, 자, 그건 주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자룡이 적은 군사를 가지고 조조의 대군을 만나 격파했을 때 유비가 다음 날 그가 싸우던 곳을 둘러보면서 조자룡한테 한 말이에요. 조자룡은 온몸이 모두 담이로다. 아주 용맹할 때 쓰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는 전신도시담이라는 표현이에요. 아주 용맹하다라는 표현. 온몸이 모두 담이요. 인찰 경궁역이라. 여기 인은 사람인데 여기 사람은 당연히 누굴까요? 장군을 두고 한 말이에요. 장군은 경궁, 강한 쇠뇌를 경궁이라고 그래요. 강한 활. 강한 활을 당길 찰자예요. 당길 수 있는 힘이다. 직역하자면 장군께서는 경궁, 강한 활을 당길 수 있는 힘이다. 의역한 뭐예요? 그런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럼 결국은 담도 크고, 즉 용감하고 힘도 세다 이 말이네요. 그죠? 인비 원유호하고, 자, 인비는 주석에 보면 끌인자, 팔비자라고 해서 팔을 들어 올리는 것을 인비라고 하고, 원유는 다 원숭이죠. 주석을 먼저 볼까요? 전국책에 보면 초나라 양유기라는 사람이 활을 잘 쏘는데 백보거리에서 버들잎을 쏘면 백발백중, 여기서 나온 고사가 백발백중이에요. 그래서 넣어놓은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백발백중의 고사는 여기 나온 양유기라는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에요. 해남자에는 양유기가 원숭이를 쏘려고 활을 당기자 발사하기도 전에 원숭이가 울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게 만호, 활을 당기자, 당길만, 원숭이가 제 울었다. 활을 당기자 원숭이가 왜 울었을까요? 백발백중하니까 그래. 그러면 자기한테 쏘는 활은 100% 원숭이가 맞지. 그러니까 쏘기도 전에 원숭이는 죽었구나 하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활을 아주 잘 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다시 돌아와서 팔을 들어 올리자 원숭이가 울어댔다네라는 말은 직역이고 의역하자면 활을 엄청 잘 쏘았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활에 관계되어 있는 아주 활을 잘 쏜다라고 할 때는 원숭이가 울어댄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활을 아주 잘 쏘는 표현을 할 때 나온 말이에요. 응수풍내격이라. 자, 앞에는 아까 활을 잘 쏘고 응수 전체는 손 가는 대로, 손에 응하다 이 말이니까 손 가는 대로 풍뇌격이다. 풍뇌는 바람과 우레인데 직역하자면 바람과 우레가 치다. 그러면 다시 응수 자체는 손 가는 대로라고 하는 표현인데 주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회가, 체주가 뛰어날 때 쓰는 표현. 그 다음 풍뇌라고 하는 건 바람과 우레지만은 맹렬한 기세를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손 가는 대로 하니 바람과 우레가 격치는 듯하다 이 말은, 자, 기회가 재능도 출중하면서 기세도 아주 맹렬하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석증관후문하니 예전에 일찍이 후문을 맡을 관자죠. 맡으니 후문은 뒷문이긴 하지만 후는 북쪽을 뜻하기래 원래는. 그래서 후문 자체는
북쪽의 관문을 후문이라고 하는데 국경의 요새 지역을 후문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는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저 북쪽의 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문 자체는 지금 원래 국경의 요새인데 여기서는 또 국경의 요새는 아니고 남쪽에서 외적을 지키는 요새 지역 정도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아니네.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도 그럴 수 있겠네. 지금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네. 지금 여기 증석이니까, 일찍이니까, 어디에서 지금 이 사람이 일을 장군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일찍이 후문을 맡으니, 호갈잠채백하여, 오랑캐갈, 오랑캐 놈들이 숨다. 몰래 잠이라고 해야 되겠네. 오랑캐 놈들이 몰래 주석이 어디 나올 텐데요. 그렇죠. 치네, 빼앗을 넉백. 그래서 넋을 빼앗다 해서 넋이 나가다. 오랑캐 놈들이 몰래 넋이 나가버려서 이 말은 후문을 즉 국경을 담당하니까 오랑캐들이 감히 쳐들어올 수가 없어서 이 말이. 자지시 유혼하여 스스로 떠도는 혼이라는 것을 자시 스스로 알다. 유혼 자체는 떠도는 혼인데 간신히 목숨을 이어가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는 간신히 지금 목숨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 이 말은 뭐예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용감하게 적과 오랑캐와 싸우니까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섭세동파죽하고 두려워할 만한 상대가 그런 거예요. 상대가 두려워할 만한 그 형세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파죽지세와 똑같다. 파죽지세는 많이 들어봤죠. 대나무를 쪼갤 때 한꺼번에 쭉 쪼개지듯이 그렇게 상대가 깨지는 그런 기세와 동같고 결국 지금 전부 다 이 사람의 용맹함을 지금 축혀 세워주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변정파낭년하고 변방관청이에요. 변방관청은 끝이다. 뭐가? 랑연 이런 건 자주 안 나오는데 일이랑 안개연자인데 일이는 똥을 태워가지고 연기를 내는 봉화에 쓴다고 그래요. 아마 이건 우리한테는 아닐 거예요. 우리는 일이 똥을 쓸 일이 없어. 근데 아마 이건 저 중국 북쪽 지역에서 뭐가 부족해요? 뗄나무가 부족하죠. 그럼 짐승똥들을 거기다가 뗄나무로 쓰거든. 그래서 아마 이건 중국에서 쓰는 용어를 우리가 가져다 쓸 텐데 우리는 일이 똥 쓸 일은 없어. 아무튼 낭년하면은 봉화불을 말해. 봉화불. 그래서 변방관청은 봉화불이 그쳤다 이 말은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후문을 담당하면서부터 용맹한 기상을 보이니 오랑캐들이 감히 접근을 못하자 지금 더 이상 봉화가 안 올라온 거예요. 정야 그 다음에 칼도자인데 거기 칼도자가 이게 밑에 주석에 나와 있는 동라조자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칼도라고 했는데 이 동라조자예요. 조두식이라 고요한 밤 조는 동라라고 하는 일종의 밑에 한번 주석을 보자. 그 다음에 두는 이게 말두자인데 말이 아니라 이 두는 이런 형태가 다 두에 이렇게 되어 있는 국자 모양의 형태를 두라고 그래. 두. 이런 형태를 두라고 원래. 그래서 여기 한말들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나중에 한말, 두말 할 때 말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 근데 이 형태하고
앞 금방 나왔던 조동나라고 하는 이 두 개는 군대가 행군할 때 뭐냐 하면은 그걸 그 앞에서 이렇게 두드리는 일종의 그 악기 같은 거, 악기. 자, 그러니까 고요한 밤에 조두 소리가 씩 사라져 버렸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두 소리가 사라진 건 행군하는 소리가 사라진 거죠. 그럼 행군하는 소리가 사라졌다라는 건 군대가 더 이상 출병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은 그 전 지금 여기 남쪽으로 절도사로 가기 이전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업적을 세웠더니 선초입 촌관하니 선초 불을 초 펼선자죠. 그래서 원래는 임금이 명령을 펼쳐서 상대를 부르는 것을 선초라고 그래요. 그래서 임금이 부르다라는 말이. 임금이 불러서 입 총관. 총관은 역시 주석에 보면 군대의 편제 단위예요. 5개가 있는데 5총관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총관 군대 조직 단위예요. 총관에 입 들어가니 오위 아니죠. 그 위에 총관이 나올 텐데 그죠? 아니네. 총관은 고위 지방의 그 군사 장교를 말하네. 지방의 군정 장관을 말하네요. 자, 총관 직역하자면 불러가서 총관으로 입 들어가니 오위가 여기 나와 있던 그 5 편제 단위예요. 군대 편제 단위. 오위가 영엄숙이라. 오위에서 내리는 그 명령이 엄하고도 숙했다. 엄숙하였다. 그러니까 오위 이제 도총관으로 있었다가 공, 염, 중, 소추하고 공이 염, 청렴하니 중 백성들이 무리들이 여기에서는 뭐 그 밑에 있는 군인들이 해도 되겠네요. 소추, 추앙할 추자, 추앙하는 소 대상이고 정맹, 정 날래고 정자가 날래고 맹 용맹하다. 날래고 용맹하니 졸소복이라 군사들이 소복 복종하는 소 대상이네. 자, 여기까지는 또 뭐냐면은 임금이 불러와서 총관이 되게 한 또 이후의 그 업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는 저 변방에 있다가 중앙관리로 중앙에 있는 내근직으로 와서 또 세운 업적. 왕이 말하기를 자여 이여 자자죠. 너 이여. 지금 이 누구였죠? 이건나 이숙기였으니까 너 이여 여금 중남복하니 나는 지금 남복을 중이 여긴다. 남복할 때의 복자도 알아두셔야 돼요. 복자가 자, 그 왕성 주변 천리 밖에 있는 땅을 뭐라고 하느냐? 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말로 경기지방 또는 남쪽, 여기는 남이 있으니까 남북 자체는 남쪽 지방. 기 자체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왕성주의 천리 땅이니까 그 남쪽에 있는 천리 땅이니까 남쪽 지역. 나는 지금 남쪽 지역을 중시 여기니 남방 안 이구하여 남쪽 지방이 안 편안한 것이 이미 오래되어 태평년 과백이라. 대평이지만 태평이죠. 태평한 해가 100년을 넘어섰다. 그래서 100년 동안은 아무 일이 없었다. 하지만 개당개부루하여 융당개부루하고 싸움 군사융이죠. 군대는 싸움은 마땅히 부루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해서 부루는
생각할 우라고 해서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부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싸움은, 전쟁은 마땅히 생각지도 못한 상태를 경계해야 된다. 이 말은 지금은 태평인데 앞으로 불우할, 생각지도 못할 어떤 외구의 침입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걸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 이제 그걸 맡으라고 지금 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남쪽으로. 외구들이 침입하니까. 사역다 기복이라. 일은 또한 기복이 많다. 이건 좀 어려워요. 기복은 주석이 한번 볼까요? 노자의 복해, 복은 화해, 복, 기복이 아니라 의죠. 의다. 이 재앙은 복이 소의, 기대의 자예요. 기대는 곳이다 라고 해서 뭔 말인지 이해되나? 재앙은 복이 기대는 곳이다 라고 해서 재앙이 온다라고 하면, 생겼다 하면 거기는 복도 기대어 온다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복해 화소복이라. 복은 재앙이 소복 숨어있는 곳이다. 자, 복이 온다고 해서 복만 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면에는 재앙이 숨어서 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줄여서 의복이라고 그래. 그래서 의복하면은 재앙과 복이 항시 붙어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복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언제까지만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재앙이 금방 올 수도 있고, 또 지금 재앙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이면에 복이 붙어 있으니까 복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태평스러운 복이었으니까 거기에는 뭐가 붙어 있다? 재앙이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나쁜 일이, 전쟁이, 즉 다시 말하면 외구가 쳐들어올지 모른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의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 어렵다라고 한 거예요. 재앙과 복은 항시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수여이 절월하고 너에게 이 절월, 써있자 을을이죠. 절과 월을 수 주겠다 이 말이에요. 절은 부절절자고 월은 도끼월자죠. 그러니까 부절은 왕이 임명할 때 일종의 증표 나누어 가지는 거고, 칼을 이렇게 나누어 가진 거고, 도끼는 뭐죠? 즉석에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말하는 거예요. 부하가 말을 듣지 않으면 바로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에게 이 절과 월을 주고 중여이 추곡이라. 추곡으로서의 때는 너를 중시 여긴다. 추곡도 가끔 나와요. 수레 바퀴 곡자고 추는 밀다 곡자인데, 추곡은 수레 바퀴를 밀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 밑에 한번 볼까요? 옛날 출정하는 장수를 전송할 때 임금이 수레 바퀴를 손수 밀어주면서 곤내는 궁궐 안을 말해요. 궁궐은 내가 처리할 테니 곤외, 궁궐 밖은 장군이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는 데에서 임금의 극진한 예우를 표현할 때 추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장군들한테 하는 거예요. 장군들한테. 장군이 타고 가는 수레를 임금이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 너에게 절과 월을 주고 너를 추곡으로서 중시한다. 직역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극진한 예우를 하면서 너를 중시하고 하니, 흠제여 왕해하여. 흠제, 공경할 흠자죠. 공경하라. 무엇을? 네가 가서 이룰 해자예요. 이루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보내는 그 목적을 이루어서 지여명삼석, 삼석지명이라고 하는데, 밑에 주석에 봐요. 3번 석 내려준 명령이라고 해서 원래는
주역에 나온 말인데 총사령관으로 임명할 때 쓰는 표현을 삼석지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건 참 어쩔 수 없이 외워둬야 돼. 3번 내려준 명령이 석은 줄석자니까. 그래서 총사령관으로 임명함이라는 뜻인데,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알아라 명삼석이 아니라 삼석지명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임명하는 뜻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임명하는 뜻은 뭐였죠? 가서 잘 방비를 해라 이 말이에요. 당 아까 이야기했던 어디냐면 융당계부루 사역다의복 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왕이 이제 이 장군을 보내면서 한 말을 인용을 하고 그랬더니 장군 배 계수하니 장군이 배 절을 하다 계수 머리를 조아리는데 계수 자체는 최대의 공경을 표할 때 쓴다고 그랬죠. 머리를 조아리니 장군이 절을 하며 머리를 조아리 이렇게 많아? 기약 횡추골이라 그 기운이 횡추의 골 송골매 골자죠. 송골매와 약 같더라. 횡추는 가을 하늘에 가로지르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가을 하늘에 가득 찬 것으로 기세가 성대할 때 쓰는 표현을 횡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세가 성대한 송골매 같더라. 방동섬 자전하고 방동은 네모난 눈동자예요. 네모난 눈동자. 보통은 동그란 눈동자죠. 방동은 네모난 눈동자는 장군의 상이라고 그래요. 장군. 그래서 네모난 눈동자는 섬 번쩍이다. 자주빛 전 번개 우레해서 원래는 자전 자체는 자주빛 광채해서 눈빛이 예리하다라는 뜻도 있고 자전 자체가 보검 칼 이름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눈빛이 예리한 자주빛 광채라는 뜻인데 밑에 자전 일섬이라고 되어 있죠. 요걸 줄여서 요걸 인용해 가지고 섬자전이라고 여기서는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자전 즉 자주빛 광채가 일섬 한 번 섬 반짝이다라고 해서 날카로운 칼을 휘두를 때 한 번 자주빛이 딱 이렇게 빛나는 것을 말해서 아주 급박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네모난 눈동자의 자주빛이 섬 번쩍이고 여기서는 이제 급박한 상태라기보다는 지금 이 사람의 위용을 뜻하는 거예요. 규염 삼위책이라 규염 이것도 어려운데 규자는 규룡이라는 용 종류고 염자는 수염염자죠. 그래서 규염 자체는 용처럼 위로 똘똘 말려 올라간 수염인데 이 규염은 주석에 보시면 두보시에 이런 게 있어요. 규염사태종이라 그 똘똘 말려 올라간 수염이 당태종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원래는 당태종을 일컬을 때 쓰는 표현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말 그대로 왜 우리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장군의 수염이 이렇게 똘똘똘 말려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규염이 규염. 규룡의 수염은 무성하다. 고슴도치 위자에 책자는 빳빳할 책이라고 해서 고슴도치처럼 위로 털이 빳빳하게 솟는 것을 말해. 고슴도치가 화가 났을 때 털이 이렇게 위로 솟는 거예요. 그래서 직역하자면 규룡의 수염은 고슴도치의 빳빳한 털처럼 아주 무성하다.
그러니까 장군의 상징인 수염이 그렇게 멋있게 지금 나 있는데 그게 기세를 뜻한다 이 말이에요. 기세가. 의욕 소창해하고 의 뜻은 창해 넓은 바다죠. 넓은 바다를 욕소 다 쓸어버릴 듯하다 이 말이에요. 혹시 외적이 쳐들어오면 넓은 바다에 있는 적들을 싹 쓸어버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의곡절이라 처치 처리하는 거예요. 처치 일처리는 마땅히 곡절하다 이건 많이 나오죠. 자세하다라는 뜻이 세세하다. 자, 일처리는 마땅히 세세하다 이 말은 일처리는 업무는 또 아주 세세하게 잘 처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대기은 선미하니 대기 큰 기틀인데 나라의 중요한 정사를 말하기도 해요. 대기 큰 기틀은 숨어있다 어디에 선미 자체는 가늘섬 작을 밑자니까 가늘고 작은 데에 숨어 있으니 이 말은 큰 나라의 뭐 기틀해도 되고 여기는 또 기미해도 돼요. 기미는 바로 드러난 게 아니라 섬세하고 섬 가늘고 미 작은 것에 숨어 있다 이 말은 그게 금방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적이 쳐들어올 큰 기미 같은 게 바로 보이지 않고 숨어 있으니 시설당 근밀하라. 설 베풀고 시행할 계책들은 마땅히 삼가하고 밀자는 비밀 밀자니까 비밀스럽게 해야 한다. 불수요 생사나 수 모름지기 요 욕컨대 생사는 일을 줄이다 이 말이죠. 일을 줄일 필요는 없지만 또한 구할은 많이 나오죠. 구차하게 살기를 바라는 게 구할이에요. 구차하게 살기를 바라는 걸 달게 여기지 말라. 기억하자면 구태여 어떤 일을 새롭게 만들 필요도 없지만 그렇지만 또 자기 혼자 살려고 그렇게 구차하게 혼자 살려고만 하지도 말아라. 무공야 불망이라야 무공 이 없어 야 또한 도자죠. 야가 시에 들어가면 또한이니까 공이 없어도 불망 잊지 말아서 내가 조금 전에 부탁했던 이런 말들 지금 전송하면서 보내줄 때는 부탁하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지금 아까 여기 처치의 곡절 여기까지는 지금 이 사람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일 테고 그 다음에 대기부터 그 다음에 여기 구할까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작가의 그 바람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어디 갔나? 지금 앞에 구할까지는 작가가 떠나는 이 장군한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니까 그래서 무공이 없어도 불망 잊지 말아서 내가 했던 이 당부들을 잊지 말아서 영이 보금이라 영이 영원토록 자, 시간 뒤에 써 있잖아. 말일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이 영원토록 금일 오늘을 잘 보존해라. 오늘을 계속 이 마음을 지켜나가면 앞으로도 계속 무탈할 것이다. 본인 이야기예요. 부유식 파연하여 썩은 선비 자기를 낮춰 사는 표현이에요. 썩은 선비 나는 깨진 연 벼루로 먹고 산다. 그건 한 번씩 나오니까 밑에 줄을 봐요. 자, 깨진 벼루라고 하는 것은 글로 생계를 유지한다. 그래서 보통은 문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글로 먹고 산다라는 말인데 소식에 거기 원문을 한번 보죠.
아생무전식 파경한데 나는 태어나서 무전 팥도 없이 파 깨진 벼루로 식 먹고 사는데 이 말이에요. 글 지으면서 먹고 사는데 이래 근래에 이 벼루도 고 말라 마불출 갈아도 불출 그 물이 안 나온다라고 해서 먹물이 생기지 않는다. 먹물이 있어야 글이라도 쓸 텐데 요즘은 글도 못 쓰고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파 깨진 벼루라고 하는 이야기가 가끔 여러분 글 보다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건 글 지으면서 먹고 사는 문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자, 썩은 선비 나는 아까 이야기 깨진 벼루로 먹고 사니 이 말은 글을 지어서 생활해 가면서 공명이 백발이라. 공명은 이미 흰 머리카락이다. 공명은 이미 흰 머리카락이다. 공명을 이루고 싶은데 당신처럼 저 북쪽에 아까 변방에 가서 이런 일을 했고 중앙관리로 갔을 때는 이런 일도 했고 그래서 많은 공명을 이뤘잖나. 그런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이미 뭐가 되어버렸다. 늙어버렸다. 이 말 백발이니까. 그래서 공명은 이미 백발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송군비 탑용 하나 그대를 송 보내면서 탑 어리석을 용 어리석음을 비 슬퍼하지만 장지유 격렬이라. 이 장한 뜻은 웅장한 뜻은 유 아직도 격렬하다네. 그대를 본송하는 내가 보잘것 없지만 그래도 나 역시도 웅장한 뜻은 격렬하게 가지고 있다. 무로증 오구하여 무로, 무유, 무도 다 같은 말이에요. 로도 로 대신에 앞에서 우리 나올 때는 무유 뭐뭐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부정사는 통하니까 분류도 나와요. 불로 같은 말이에요. 뭐뭐할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줄 방법이 없다. 줄 길이 없다. 오구를 줄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구는 밑에 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볼까? 춘추시대 오나라 사람이 만든 갈고리 모양의 이게 갈고리 구자니까 오나라 사람이 만든 그 갈고리 모양의 병기인데 원래는 갈고리 모양의 병기인데 이것도 이제 보검의 일종이라고 해요. 거기 밑에 원문을 한번 보면 초난불패 초나라에서는 난초는 불패 차지 않고 패오구 오구를 패 차고서 대주 술을 가지고 성머리니까 성 위에서 별 이별한다 구유 친구와 이별한다 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오구가 보검을 말해. 보검을 줄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전송하는 너에게 장군이니까 오구 같은 보검을 주고 싶은데 내가 그럴 능력이 안 되니 오구를 줄 수가 없어서 단편 잠 누졸이라. 단편 짧은 편 이 시를 말하는 거 지금. 이 짧은 편의 이 시가 참 부끄럽다 이 말. 뭐가? 누졸은 실력이 누추하고 실력이 별로 없는 것을 말해요. 옹졸할 졸자니까. 그래서 직역하자면 짧은 이 시는 누졸 옹졸한 것이 참 부끄럽네. 즉 시라도 이제 주는데 이 시마저도 이 시의 실력이 누졸하다 이 말. 보잘것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제 자기 겸사고 그렇죠. 춘정 해교원이면 춘청이네. 자, 봄이 청 맑아서 해교는 저 높은 산을 교라고 하니까 바닷가에 원래 있는 높은 산을 해교라고 그래요.
멀다 직역하자면 봄이 맑아 저 바다의 산이 멀리 있으면 멀리 보이면 함께 간 보자 무엇을 도리월을 복숭아 도 오약꽃이 복숭아 오약꽃의 달인데 이것도 밑에 주석에 보시면 복숭아꽃과 오약꽃이 필 때 뜨는 달을 말해요. 그러면 복숭아꽃과 오약꽃이 필 때는 언제죠? 봄이에요, 봄. 자, 그러면 함께 저 복숭아꽃이 피고 오약꽃이 필 때의 달을 간 포세나 즉 지금은 봄이 아닐 거예요. 봄일 수도 있어. 그런데 봄이 맑아서 저 바다 멀리 산이 보인다면 그러면 여기서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서울에 있는 내가 저 바다 멀리에 있는 산이 보이지는 않지. 그렇지? 보일 리는 없어. 근데 나중에 봄날 날씨가 맑은 날 어느 날 저 멀리 남쪽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산이 보인다면 너는 지금 남쪽에 있을 거고 나는 지금 북쪽에 있으니까 함께 남쪽 북쪽에 있는 우리 둘이서 함께 저 달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내년 봄이 되면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봄의 발령을 받고 헤어질 때가 거의 대부분 다 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만나는 것도 언제 만나는 거예요? 봄에 만나는 거야. 그래서 봄은 옛날 시인들에게는 만남과 동시에 이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발령을 받고 가는 이 봄에 가겠지만 내년 봄에 만났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만남이 뭐 임기가 끝나고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내려갈 수도 있고 정 안 되면 여기서처럼 함께 저 달을 보면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 갑자기 왜 복숭아 오약꽃 핀 달이 나오는지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라 이 말. 아이고 긴 시였네. 너무 길었네. 이건 뭐 전문이 다 나올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아까 단락별로 우리가 이야기들이 나누어져 있었던 그런 단락의 형태로 끊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테니까 좀 쉬었다 갑시다.